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단기술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출제 기조 전환에 따른 학습법, 그 중에서 논리학습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빈이교 논리라고 한 책이에요. 수빈이교라고 하는 뜻은 쉽게 익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논리를 어떻게 쉽고도 깊이 있게 정복해야 되는지 책과 학습법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혁처가 2025년도부터 공무원 출제 기조 전환을 선언하면서 예시문항을 20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논리 영역에 해당된 문제는 총 3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3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보게 되면은 아마 논리학습이 왜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번, 12번, 20번이 논리 문제였는데 그 논리 문제 그 유형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5번이 명제 논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생략된 전제를 찾는 문제인데요. 사실 타당한 그 결론을 도출한다고 그건 발문에 써져 있는 말이고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정언 논리와 서로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생략된 전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언 논리와 서로 논리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학생분들은 아직 논리를, 특히 형식 논리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전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인 명제 논리는 그래도 우리가 뭐 여기 대우에서 대우 정도는 배웠으니까 그쵸, 한 50% 가까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그 정답률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소한 문제죠. 정답률이 45%로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 문제, 생략된 전제를 찾는 문제는 이 문제는 25% 정답률 뿐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정답률은요, 초시생들한테 풀어봤을 때 정답률이고요. 제가 2025년도를 대비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수강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어요. 이게 파이널 수강생들인데 파이널 수강생들은요, 다른 영역은 너무 잘 풀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이라고 한다든지 독해 같은 경우는 초시생 학생들과 아주 비교해봤을 때 월등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영역 중에서 문법과 독해는 파이널 수강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논리는요, 파이널 수강생들이나 초시생들이나 점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12번 문제는 이건 오히려 파이널 수강생들은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초시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파이널 수강생 이미 좀 학습이 이만큼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자, 보시면은 다른 영역과 다르게 정답률이 매우 낮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고득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논리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뭐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 논리를 좀 우선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유형은 알 수가 있는데 명제 논리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타당한 결론을 노출하고 생략된 전제를 찾는구나, 이런 걸 대표용으로 보여줬는데 이런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번에 예시 문제는 딱 한 부분이 발표가 안 됐죠? 하지만 지금 피셋이나 리트 같은 경우는 그쵸, 논리를 10년 이상 출제를 했죠. 이미 쌓아놓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단 3가지 그 문제 유형만 반복해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교재와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책을 구성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서 그쵸,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공무원 9급 논리를 위한 체계가 있는 그런 교재가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 유형이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3가지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법이나 이것의 변형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지만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유형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유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수업 논리에 대한 체계 자체를 갖다가 설명한 책들이 없다는 거죠. 이번 책을 고민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문제를 많이 넣어서 그냥 문제 형식으로 만들면 저도 사실 굉장히 편한데 그것보다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이번 책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공무원 9급 시험에 수업 논리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수업 논리 체계를 세워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체계 안에서 충실하게 훈련을 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쵸, 여러분들은 반드시 논리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수업 논리 체계를 최초로 세운 이 책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학습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개념 학습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본서 성격의 책이 없는 데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론만 학습해서는 한계가 있죠.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실전용 훈련서가 필요한데 이번 책에는 양쪽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쉽고도 깊이 있게 논리 체계와 이론을 익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에 가장 가까운 유형을 빠르게 푸는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빈교 논리 체계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 필요한 이론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르겠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해설을 다 이론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영역은 이러한 파트까지다. 맨 앞에 명제 논리부터 시작해서 정원 논리, 수론 논리,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은 이번에 출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 논증에 대한 간략한 그런 어떤 이론과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오류죠. 오류까지. 수험에서 우리가 필요한 논리 이론은 바로 이것이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파트까지 충실하게 공부하면은 그쵸, 공무원 수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쓸 때는요, 철저하게 서술형으로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이해가 좀 쉽게 다 풀어서 서술형으로 이론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풍부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축한다. 논리학에서는 이게 이제 문법에서 이게 뭐 비음, 유음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냥 개념어예요. 어간어미 같은 개념어예요. 근데 학생분들이 생각보다 함축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죠. 그 다음에 이명제와 이명제의 관계는 뭐 반대관계이다. 반대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소반대다. 소반대 관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것을 왜 서브 반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뭐 이런 어떤 세세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쵸, 어쨌든 논리가 생소하지 않도록 하나하나의 모든 개념을 다 풀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서 이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든 아니면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시든 간에 이 책을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 명제논리라고 할 때 이 의미로 명제논리라는 개념을 사용했구나. 사실 우리가 명제논리 말을 숱하게 듣지만 이게 명제논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수론 논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구나. 정확하게 개념이 된 이해부터 이론까지 그쵸, 체계적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쉬운 서술형 이론 쓰고 중간중간에 풍부한 보충자를 통해서 혹시나 독해의 논리 지문이 날 수가 있잖아요. 거기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배경지 자체도 넓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익힌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굉장히 신경 쓴 게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정형화를 하고 그리고 A라는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B라는 풀이법을 바로 써라. 이런 식으로 그쵸, 유형을 파악해서 빠르게 푸는 방식을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관식 문제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에 생소한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되게 이제 뭐 간단하게 쉽게 이건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사실 많은 훈련과 그 다음에 그쵸,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각각의 파트를 다 주관식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논리 이론을 익힐 수 있고 또 논리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부분적으로는 왜 이러한 공식을 써야 되는가를 일일이 다 그쵸, 주관식 문제로 변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문제 풀라는 거 열심히 이렇게 따라서 푸세요. 그럼 열심히 따라 풀면 첫 번째 이해가 확실히 되고요. 두 번째 암기가 확실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처음에 딱 논리책을 보면 이게 무슨 외계어처럼 보여요. 무슨 기호도 많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호와 가정 하나하나를 다 주관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일종의 논리 연습장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서술형으로 이론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처음 할 때는 어렵거든요. 기호화하는 방식 하나, 공식 하나 적용하는 것도 초보 그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놨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뭘 해야 돼? 그쵸, 문제를 풀어야죠. 무조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고도 아주 질이 좋은 문제를 많이 수록을 했는데요. 자, 기출문제 현재 몇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실 피셋이나 리트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쓰기에 무리가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피셋 같은 경우나 리트는요, 문제 하나당 논리에 배정된 그냥 평균적인 시간이 2분이 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게 문항당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분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문제, 세 문제도 사실은 그쵸, 매우 단순한 유형의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셋이나 리트 중에서 저희가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쭉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찾아내서요. 현재 인력차가 냈던 문제 3개와 그 다음에 피셋에 기출해서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을 수록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피셋이나 아니면 리트에 나왔던 그런 논리 문제를 그쵸, 우리 공무원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부한 실전 문제를 같이 수록을 해서요. 앞에서 배웠던 주관식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에 적용한 훈련을 그렇죠. 실전 문제 파트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는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기출문제와 가장 유사한, 그리고 이번에 기출문제는 단 3문제뿐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 가능한 영역의 유형 문제를 많이 개발해서 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지국 연구소에서는 출제 가능한 영역의 문항을 정말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문제 1차적으로 수록을 해서 수빈이견 논리에 이제 넣었고요. 앞으로 이제 뭐 매일국어라고 한다든지 다른 모의고사 때 좋은 문제들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견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체계를 이해하자. 서술형 이론으로 누구나 쉽게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중심으로 이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수빈이견 논리의 전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아, 수업 논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수업 논리 체계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문법서를 갖다 썼을 때 문법을 수험자로 접근한 체계를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논리학습도 믿고 하세요. 끝나 있을 때는 여러분께서 정말 논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정말로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형과 풀이법을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주관식 문제를 정말 많이 수록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논리적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 문제를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과 실전 문제를 합치면 아마 수백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론을 이해하고 체계를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주관식 확인 문제를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죠. 다양한 유형을 빠르게 풀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득점을 결정하는 마지막 한 문제는 그 중에 한 문제가 틀림없이 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먼저 확실하게 실력을 올리셔서요.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수빈견 논리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수업 논리 전체 체계를 세우면서 가장 쉽고도 깊이 있게 논리를 학습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제 개강이 되는데 개강 후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논리적인 논리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